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책 읽는 서가을입니다. 책 낭독 유튜브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한 도서는 바로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정영욱 작가님의 책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책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하찮은 돌멩이를 보아라. 친구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 없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네 인생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흔들림 말이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곧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니 너무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돌멩이가 그렇지 않으냐? 작고 가벼운 돌은 작은 물살에도 쉽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에 부딪혀 쉽게 닳아버리곤 바위 틈에 껴버리지 않느냐? 무거운 돌은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센 물살을 만나 더 멀리 굴러가지 않느냐. 그 무게를 받아 멀리 나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돌일수록 말이다. 거세게 흔들리는 자신을 기회 삼아 떠나는 것이다. 남들은 두려워 숨는 물살에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진 삶일수록 말이다. 그러니 너보다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너는 그 무게를 잃지 말고 그 자리에 떳떳하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너의 그 무거운 짐까지 멀리 떠밀어줄 거센 물살이 올 것이니 언젠가 올 것이니 보아라, 저 하찮은 돌멩이도 제 때를 기다리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불안한 대로, 흔들리는 대로 그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숨어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친구야, 그렇게 너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반짝이고 있네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앞에 두고 우물쭈물 서 있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지요. 그렇죠. 앞에 갈 길을 두고도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파란불이 횡단보도를 건너도 됨을 확신하기에 갈 길을 마저 가겠죠. 맞습니다. 그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 있어 언제나 확신이 부족함에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멈추면 멈추고 그들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확신 하나 때문에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었고 행해왔던 일들을 내 삶 안에서는 당연히도 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파란 불을 믿으세요?
아니, 저것이 파란불이라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주위 사람들이 아닌 나의 마음을 기준점으로 살아가세요. 나아간다는 모든 행동은 두 다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짝이고 있네요. 당신이 바라보는 어딘가에 저 파란불 말입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래요. 친구가 처음으로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던 날,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는데 처음 써보는 냄비였어요. 이 냄비가 조금 넓적하게 생겨서 그런지 물을 많이 넣어도 물의 높이가 얕게만 보여서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몇 번 더 붓고 또 부었는데 라면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강물처럼 불어있어서 싱겁기만 했죠. 핵, 한강물을 만들어놨네. 친구는 왜 이렇게 싱겁게 끓였냐는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지만 그래도 국물은 짜지 않아서 좋네.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친구네 집에 다시 놀러 갔을 때에는 전에 싱겁게 끓여진 라면이 생각나서 물을 좀 부족하다 싶게끔 넣어 끓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짠 라면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친구는 또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어요. 이거 먹고 일찍 죽으라는 거야? 이번엔 소금물을 만들어놨네. 라면이 너무 짠 거 아니냐고. 너 라면 못 끓이니까 이제부턴 내가 끓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이제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번엔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곤 소금물처럼 짠 라면에 물을 부어서 간을 맞춰 먹었어요. 아, 집에 와서는 당신도 나도 같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같지 않았을까. 우린 전부 다 처음 살아보니까 그렇게 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랑, 삶 또는 관계 전부 처음 겪어보니까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넣고 끓인 라면처럼 과도기라는 것도 겪어보고 말이죠. 물을 적게 넣고 끓인 라면처럼 짠내 나는 슬럼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왜요? 겨우 처음 써본 냄비로 라면을 끓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을 맞추지 못해서 싱겁게 끓여지기도 하고 짜게 끓여지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번엔 적정선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괜찮아요. 모두가 가끔은 물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전부 처음 경험해보고 처음 겪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요. 조금 버벅일 수도 있지요. 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멋진 풍경을 보곤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하지만 정작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을 보곤 실물처럼 생생하다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신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오점은 비유할 줄 아는 풍부함과 대조해 봤을 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독한 머리입니다.
뭐뭐처럼 아름다운 사람, 뭐뭐처럼 멋있는 사람, 그리고 뭐뭐처럼 지혜로운 사람, 뭐뭐처럼 반짝이는 어떤 것을 위해, 뭐뭐처럼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해. 그래서 당신도 나도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뭐뭐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기 위하여, 뭐뭐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어머니도 한참을 헤매었습니다. 뭐뭐처럼 반짝이는 생을 찾기 위하여. 할아버지도 한참을 헤매었습니다. 뭐뭐처럼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하여. 사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실물처럼 생생한 그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뿐이며 잘 그린 그림이 있을 뿐이지요. 모모처럼을 주석처럼 달고 살았더니 그 중심에는 지독히도 나처럼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도, 어떤 풍경에도, 어떤 아름다움에도, 어떤 지혜로움에도 지지 않을 나처럼 말입니다. 내 삶 안에서만큼은 따라가는 삶이 아닌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라도 나처럼을 찾을 생각입니다. 나처럼 아름다운, 나처럼 사랑스러운 사람과 내 삶처럼 반짝이는 삶을 찾기를 바랄 뿐이며 우리 집처럼 평화로운 곳을 찾길 바랄 뿐입니다. 내가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위하여, 내가 그려나간 그림처럼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이 없어 당신은 무척이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혹은 뚜렷이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잘하고 있다는 말의 부재로서 나온 생각이니,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잘할 것이다. 그것이 무척이나 불안해 보여서 외나무 다리를 홀로 걸어가는 기분일지라도 혹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 없으니 당신은 중심을 잡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얼마 되기도 전에 나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힌다. 걸음마를 함으로써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태어나고부터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것이니, 그러니까 또 당신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기에 흙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듯이 당신이 어딘가에 넘어져 마음이 까지더라도 괜찮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해왔던 당신이기에 당연히도 흙먼지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또 잘하고 있다. 굳이 무언가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곧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니, 당신은 잘 나아갈 것이고 잘 도착할 것이니,
다짐을 했다면 애써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믿고 나아가면 지금의 말처럼 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올 것이다. 혹여나 말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마음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애썼다. 참 많이도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넣었던 목구멍에게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또 힘내라는 말을 억지로 이해시켜버린 머리에게 참 애썼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쓰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도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도 말고 애써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나 애썼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난 오늘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애써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살아내었다. 진부한 하루였다. 알람 소리에 깨어나 밥을 우겨 넣었고 좁은 방을 청소했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작정 밖으로 향했다. 느린 음악을 들으며 끄윽끄윽 속으로 앓기도 했고 또 빠른 음악을 들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어느샌가 해가 지고 있어서 밤이 되면 나는 또 이불 속에 숨어버리겠지 생각했다. 진부한 이야기에 나오는 뻔한 슬픔과 지속되는 감정의 요동,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과 마음보다 두려운 건 주변인들의 실증이었기에 언제부턴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지레 겁먹고 끙끙 앓아버리는 것은 내가 잘하는 유일한 일. 일어나지 않을 걱정에 덜컥 두려워서 매번 방문을 잠가 놓았다. 떠나간 것들에 대해 가볍지 못해서 늘 무겁게만 대하였던 관계들과 누구에게도 결코 무겁지 못한 것만 같은 나의 존재. 어느 날은 유난히도 슬픈 날이 있었다. 나의 마음은 떠나간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아쉬워한다고 해도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해도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질 않을 그런 아쉽기만 한 것들이 내 마음을 통째로 집어삼킨 날이 있었다. 또 어느 날은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탓에 불을 끄고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나를 보고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대 구석을 바라보셨다. 얘야, 불안하지? 아빠는 아직도 불안해. 언제까지고 불안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늘 그래왔듯
그도 잘 모르기에 답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뒤돌아선 것이다. 나의 삶이기에 나 스스로 답을 찾아 헤쳐나가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나는 불을 켜야만 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침대 구석에서 벗어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책상에 앉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날의 슬픔과 불안함은 진부하게도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삶이 나를 잡아주지 못함에 나는 늘 흔들렸고, 사람이 곁에 머물지 못함에 나는 늘 허공에 손을 저어내고 있던 것이다. 누구도 나에게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나의 불안함을 떨쳐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슬픔과 불안함은 진부하게도 늘 나의 삶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땠는가? 나는 오늘과 같이 진부하게도 살아낼 것이다. 늘 슬펐고, 늘 흔들렸고, 늘 누군가를 보내주어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진부한 우울에 대하여 그럭저럭 살아내었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말할 것이다. 하루를 살아내었다. 무척이나 흔들렸고, 울었고, 떠나보냈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내었다. 누구도 대시 살아주지 않는 이것을 내가 해내었고, 무던히도 해내오고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살아내어라. 우울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안감에 대하여, 언제까지고 있을 슬픔에 대하여,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필코 살아내어라. 좋은 눈은 없다. 그 어디에도 좋은 눈은 없다. 그 위치에 맞는 눈이 있을 뿐이다. 어떤 날에는 눈에게 있어 쉽게 흩어지는 것이 일찍이도 새벽을 깨우는 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어떤 날에는 수북하게 쌓이는 것이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연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순간에는 잘 뭉치는 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잘 녹는 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각자 위치에 맞는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잘하지 못해서 또는 어디에서 잘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 때에 맞게 도움이 되고 불필요함도 될 수 있을 뿐이니 그 언제의 때가 당신을 어딘가에 맞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 그러니 모든 노력들이 저기 저 얕게 쌓인 눈처럼 쉽게 흩어질 것만 같다고 해서 깊게 아쉬워할 필요 없고, 또 수북이 쌓여간다 해서 쉽게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굳이 무언가 해야겠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할 일 없이 녹아내리는 것도 눈이 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만 같아서 후회하고 스스로를 질책했던 많은 순간들에게 당신만큼은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따뜻해질 날들을 위하여 그 아픈 시간들이 꼭 필요한 일임을 알고 슬픔에 녹아내리는 것, 눈이 따뜻한 봄을 위해 스스로 녹아내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면 다 된 것이다. 밤이 되어서 눈을 감을 수 있고 아침이 되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는 때가 되어 물러나는 것이 태양에게 있어 수많은 피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인 것이자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 또한 수많은 꽃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니 속상한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에는 내려놓아도 괜찮다. 지는 것도 솟아오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긴 새벽 동안 당신의 반대편에는 빛이 환하게 들을 것이니 그 힘으로 인하여 다시 피어나는 것 또한 결국 당신이 잘 해내야 할 일인 것이다. 또 언제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 맑은 하늘을 위하여 구름이 해야 하는 일이고 언제는 비가 되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것 또한 수많은 생을 위하여 구름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오늘 울어도 괜찮다. 맑게 개어진 당신의 표정도 그늘 가득한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도 당신의 마음이 썩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것임을 알고 유하게 흘러가면 된다. 그래도 나에게는 그늘만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두운 날에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모든 맑은 날은 하늘이 깨질 듯 울고 난 후에야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태어난 그 기적처럼 말이다. 나를 응원합니다. 힘내라는 말보단 잠시 쉬어갈 여유가 있기를. 힘들지 않기보단 힘들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를. 민들레 홀씨. 오늘은 꿈에 홀씨가 나왔어요. 우리 집 뒤에는 잔디와 화려한 꽃으로 뒤덮인 언덕이 있고 내가 누워있는 곳 바로 옆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하나 피어 있더라고요. 민들레 홀씨의 꽃말은 행복이래요. 그러곤 생각했죠. 행복이라는 것은 손끝으로 스치기만 해도 흩어지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행복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다가 있잖아요. 손끝만 스쳐도 부러질 것 같은 그 조그만 녀석이 무채색으로 화려한 꽃들에게 묻혀있던 그 녀석이 모든 꽃줄기를 꺾을 것만 같이 매섭게 부는 바람을 만나 그 어느 피어난 꽃들보다 아름다운 녀석으로 피어나더라고요. 화려한 꽃들은 죄다 고개 숙이고 있을 때 그 녀석만이 무거웠던 홀씨를 전부 홀홀 날려버리고 가뿐히 흔들리고 있더라니까요. 이겨내야 한다고, 버텨내야 한다고, 흔들릴 수 있다고, 꺾이지만 말라고, 언젠가 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흔들림에 따라 피어나는 민들레 홀씨. 너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용기. 무너지는 것에도 마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것과 같이 뒤를 향해 달리는 것 또한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무척이나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진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보다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 적이 빈번합니다.
나에 대하여 배신하는 것 같아서, 나의 노력에게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만 같아서, 이걸 놓으면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떤 날에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도 주변의 반응이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삿대질을 받을까봐,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음이 무서워서, 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그리곤 영영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저절로 혼자가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너뜨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겨야 하는 방법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익혔고 앞을 바라보는 것만 정답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뒤를 향하기라도 한다면 남에게 숨길 생각부터 합니다. 나는 그래왔고 그래야 했던 나 자신에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1년 전 혹은 1년 후 그 어느 때라도 무너졌던 당신에게, 무너진 당신에게, 무너질 당신에게,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에게 삿대질이 아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얼만큼 힘이 들었느냐고, 또 잘한 것이라고,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곤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는 그 길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쳐버렸던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은 당신을 어딘가로 도착하게 만들 샛길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샛길에서 또 꾸준히 달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그 건물 위로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높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꿈에 그렸던 아름다운 어떤 것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 하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작 자신에게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한 당신의 용기에, 무언가를 포기해버린 당신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뒤에 책의 모습은 이어갔고요. 너무 좋은 책이니 여러분들께서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